소아재활발달의학회 이종길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달지원 장애 어린이 조기 치료 공급 문제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관련 보도입니다. 건강보험을 통한 공급은 저수가와 낮은 보장성에 문제가 있고 발달재활 서비스 담합조사 요구처럼 사회 서비스를 통한 공급에도 문제가 있으며 발달지원 보험금 급증 같은 민간보험을 통한 공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을 확대 중으로 운동, 언어, 인지 영역 발달 재활 치료가 건강보험 급여화되었습니다. 발달은 기능의 분화로 운동, 언어, 인지, 사회성 및 정서의 주요 4개 영역이 있고 소아재활 발달의학회는 관련 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전문가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발달 지원이 발달 장애고 자폐 장애라는 오해가 있지만 모두 다르며 발달 지원은 여러 장애가 될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발달 장애를 단순 번역하면 Developmental Disability지만 한국과 미국에서의 의미가 달라 유의해야 하며 한국법은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미국은 여러 발달 영역의 다양한 이상들을 모두 의미합니다. 발달 지원과 다양한 발달 이상들이 발달 장애로 혼동되어 쓰이지만 정의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런 정책 논의에서는 대상과 용어를 명확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발달 영역별 여러 치료들이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발달재활 서비스로 다원화되어 공급 중이며 많은 영역에서 건강보험 급여화 중입니다. 발달 영역별 진료과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장애진단 전문의가 있어 판단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에서 소아신경과는 신경과의 소아분과가 아닌 소아청소년과의 신경분과임을 정정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신경과학회에 따르면 신경과 내에 소아분과는 없으며 병원별 의료진 안내나 장애인 복지법상 소아신경과는 모두 소아청소년과의 신경분과이므로 앞서 자료들의 소아신경과는 소아청소년과의 신경분과로 정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재활의학과는 운동, 언어, 인지 영역의 전문과로서 국가중앙재활기관인 국립재활원도 지적장애아동 복지시설이 모태입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으로 운동, 언어, 인지 영역의 발달재활치료가 건강보험 급여화되었으며 발달지원 장애 어린이에게 조기 집중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생아는 줄고 건강보험, 사회서비스, 민간보험 3중으로 공급되는데 발달재활 서비스는 왜 계속 부족한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같은 합리적 비용의 치료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의료기관은 낮은 수가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단가가 더 비싸고 보상이 큰 유사한 용역으로 제공 인력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발달재활 치료는 제공 인력과 내용이 유사해서 건강보험 급여도 발달재활 서비스도 비급여도 될 수 있는 실정으로 인력이 단가가 비싼 공급 체계로 계속 이동하면 합리적 비용의 공급은 난망해지겠습니다. 이중 감각통합치료의 예를 들어보면 2024년 수가는 건강보험으로 할 경우 특수작업치료는 14,130원입니다. 이 중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은 외래는 0에서 21%, 입원은 0에서 5%입니다. 같은 기간 발달재활 서비스는 54,472원이고 비급여로 할 경우 항목은 신경발달중재치료가 되어 평균가는 77,879원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등재되어야 비급여로 받을 수가 있는데 감각통합치료의 경우 2018년에 등재되었습니다. 2018년 이전에는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만 제공을 하였었고 2008년의 가격은 9,320원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발달재활 서비스의 권장가는 2009년 27,500원이었습니다.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발달재활 치료에 적자를 만회하는 순작용도 있지만 비싼 비급여 치료만 제공하는 극단적 형태의 실비센터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 2025년의 경우 지정사업이 아닌 병원 수가는 물리치료 21,608원, 작업치료 14,300원이고 지정사업 수가는 1:1 치료 30분을 기준으로 6세 미만은 45,678원, 6세 이상은 35,136원으로 발달재활 서비스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발달재활 서비스의 시장화, 극단적 형태의 실비센터 같은 용역비 인플레이션을 관리하지 못하면 적정 수가의 건강보험 치료비는 난망해지겠습니다. 지정사업 상병에 발달장애 관련 F코드가 빠져 있어서 F코드까지 대상 상병 확대도 필요하며 연령 또한 만 6세로 제한적이라 연령의 확대도 필요하겠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정부가 큰 돈을 지원하지만 공급 단가는 민간 공급자가 임의로 정하기에 정부 지원금을 늘려도 공급 단가를 올리면 공급 확대에 비해 가격은 더 올라 발달재활 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우려와 급여화 요구가 있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성과가 있었지만 유사한 용역으로 건강보험에 큰 영향을 끼치고 건강보험 발달재활 치료에는 정부 지원금인 발달재활 바우처를 사용할 수가 없고 의뢰서가 남발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관련 의료계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의뢰서가 장애 관련 서류인 줄 모른 채 남발되어 개선이 시급하며 발달재활 바우처 정부 지원금을 의료기관에서는 쓸 수 없어서 바우처를 쓰기 위해서라도 사설센터를 가야만 해 장애 어린이 가족이 원할 경우 이들의 건강권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발달재활 치료에 발달재활 바우처 정부 지원금을 쓸 수 있게 허용되어야 하겠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의료가 아닌 복지라 의료와 무관하다는 오해가 있지만 복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이며 의료보장과 사회보장은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의 핵심 요소이므로 바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장 제도 중에 의료보호, 공공부조 의료보호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호로 공공부조로 제공을 받아도 의료보장이듯이 사회서비스로 제공된다고 보건의료 용역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은 사회서비스로 의료보장하며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고 의료비는 무상이며 의료인은 사실상 공무원입니다. 한국의 사회서비스인 발달재활 서비스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가격은 민간 공급자가 결정하여 건강보험 재활치료비의 약 2배입니다. 한국도 사회서비스 내 다른 제도들은 바우처로 의료보장을 지원하고 교육부의 특수교육 치료비 지원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도 건강보험 발달재활 치료에 허용되어야 할 때입니다. 민간보험이 F코드도 보장하는 나라가 있지만 나라별 의료보장 체계가 다르며 우리나라는 국가가 강력히 통제하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입니다. 꼭 필요한 치료를 건강보험이 먼저 보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더 큰 사회비용이 발생합니다. 발달지원 실손보험 부지급 갈등도 근본 원인은 꼭 필요한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입니다. 꼭 필요한 치료고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다면 적정 수가로 건강보험 급여화하여 충분히 의료보장해야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발달재활 서비스 외에 교육부도 발달재활 용역비를 지출하여 우리나라 전체로는 2022년에 이미 4,193억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중복적으로 다원화되고 분절된 공급 체계에 대해 자원의 총량뿐 아니라 배분의 문제도 함께 점검해 볼 때이고요. 민간 연구자의 연구라 사실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다양하게 공급되는 발달재활 용역들에 대해 국가 중앙기관의 조사와 개념 정립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약하면 필수제인 건강보험 급여 발달재활 치료 공급 부족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원가 이하의 수가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이 급여 항목 발달재활 치료 공급을 포기하여 적정 비용 발달재활 치료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발달재활 서비스의 시장화, 극단적 형태의 실비센터, 발달재활 용역비 인플레이션 같은 풍선 효과로 더 큰 사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중 실비센터는 의료기관이 실비보험으로 사설발달센터처럼 비급여로 발달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발달재활 치료 제공 의료기관과는 구분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건립에 이어 민간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을 확대 중이며 운동, 언어, 인지 영역 발달재활 치료가 급여화되어 발달 지원을 포함하여 발달 골든타임의 하루 최대 240분의 조기치료가 건강보험으로 보장 중입니다. 집중적 재활치료 외에 가족교육 상담, 가정방문,
지역사회 연계도 제공하여 전문적 의료 보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켰으며 여러 연구로 성과를 확인하고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으로 확대 중입니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동일하게 보장되고 네트워크 구축과 생애주기별 재활체계 마련을 노력 중입니다. 발달지원 장애 어린이 발달재활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안이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발달재활 치료는 적정 수가로 건강보험 급여화하여 전문적인 의료 보장을 충분히 강화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단가에 공공이 관심 가져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은 쉽진 않지만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위원님답게